안녕하세요. 가족국입니다. 드디어 추석이 왔네요. 오늘은 추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 요리 9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가장 맛있어 보이는 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쉽고 맛있으니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첫 번째, 애호박전입니다. 마트 가기 귀찮으시죠? 오늘 요리에 사용한 재료들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호박을 썰겠습니다. 지저분한 부분 잘라주시고요. 1cm 간격으로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호박이 이렇게 예쁘게 붙여지지가 않아요. 도톰하게 썰어야 식감도 좋고 이제 먹을 때 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호박전을 부칠 때 위에 예쁘게 고명으로 장식할 홍고추와 청고추 그리고 쑥갓을 준비했습니다. 청고추하고 홍고추는 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요거는 부칠 때 제가 이렇게 띄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준비해 주세요. 호박을 소금물에 절일 건데요. 먼저 물 350ml 부어 주세요. 소금은 1큰술 넣어서 잘 저어 주세요. 이렇게 잘 녹았으면 썰어 놨던 호박을 소금물에 담가 주세요. 이렇게 잠겼으면 10분 동안 절여주세요. 10분이 지나고 이 물을 한번 체에 받쳐서 빼주세요. 키친타올을 깔아준 다음에요. 절여놨던 호박을 이렇게 한번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이제 호박을 이렇게 비닐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쯤 넣었을 때 저는 부침가루 1수저 넣겠습니다. 다시 남아있는 호박을 다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부침가루 1수저를 넣어주세요. 이거를 빵빵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흔들어 주세요. 이제 밀가루옷이 잘 입혀졌습니다. 계란 2개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거 알끈 이렇게 꺼내 주세요. 계란을 잘 이제 풀어 주세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후라이팬에 열을 올려 주세요. 그리고 기름도 넉넉히 부어 주세요. 부침가루를 잘 묻힌 호박을 계란물을 입혀주세요. 기름을 넓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열이 올라서 호박을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고명으로 홍고추 올려주세요. 청고추도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세요. 쑥갓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노릇노릇한 호박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한 것도 뒤집어서, 네, 이제 이런 거는 다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뒷면도 잘 익었고요. 이제 이렇게 빼주세요.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호박전을 해보았는데요. 고명으로 쑥갓,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서 고명으로 올려보니까 참 예쁜 것 같아요. 두 번째, 꼬지전입니다. 눅눅해지는 쪽파는 이제 그만 익었으면 식감도 좋고 훨씬 맛있어요. 쪽파 대신 마늘종을 써볼게요. 먼저 맛살을 자르겠습니다. 반으로 잘라주세요. (3등분) 했는데요. 똑같이 6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3등분으로 6cm 정도 잘라주세요. 맛살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햄을 맛살과 똑같이 이렇게 된 다음에 잘라주세요. 햄은 1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햄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새송이 버섯은 위에는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이런 걸 나중에 된장찌개 활용하시고요. 잘라주세요. 윗부분을. 양끝도 좀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르겠습니다. 이것도 1cm 간격을 맞춰서 잘라주세요. 새송이 버섯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단무지도 맛살에 이렇게 대고 자르세요. 3등분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마늘종을 잘라주시는데요. 윗부분 살짝 잘라내 주시고요. 맛살 길이에 맞춰 6cm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물을 끓이겠습니다. 소금 1수저 넣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새송이 버섯을 넣어서 데치겠습니다. 끓어오르면 이제 다시 한번 꺼내서 찬물에 넣어서 찬물에서 담가서 이제 차가워졌습니다. 새송이 버섯을 꽉 짜주세요. 이렇게 짜서 그릇에 담아 놓으세요. 이 정도 이렇게 소금물이 끓어오르면 새송이 버섯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한번 제가 건져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해지면 이제 꺼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 끄시고요. 찬물에 건져서 식혀서 꺼내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말랑말랑 꼬재국기 아주 좋게 물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요. 찬물에 식혀주세요. 데쳐놨던 새송이 버섯이 아까 꼭 짰는데요. 물기가 있는 것 같아 키친타올로 한번 물기를 더 잡아주겠습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릇에 옮겨주시고요. 마늘 정도 아까 데쳐놨던 거 물기 한번 더 키친타올에서 빼주겠습니다. 아주 색깔도 예쁘고요. 매운맛도 싹 사라져서 단맛만 남아있어요. 이걸 꼬지로 하면 참 맛있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꼬지를 꽂겠습니다. 맛살 먼저 끼워주시고요. 마늘종, 햄,
다시 한번 마늘종이 들어가서 식감이 참 좋아요. 새송이버섯, 맛살 이렇게 꽂아서 완성해 주세요. 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 한 가지는요, 맛살, 마늘종, 이제 단무지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햄, 새송이버섯, 다시 한번 맛살을 넣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단무지가 들어가서 좀 색깔이 더 이쁘죠?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시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꼬지를 꽂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꼬지를 꽂았습니다. 계란물을 만들겠습니다. 계란 4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계란 2개는 이렇게 깨주세요. 계란 노른자 1개, 2개를 넣겠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잘 풀어주세요. 이제 부침가루를 이렇게 쟁반에 넓은 데다가 펴주세요. 자, 꼬지 만들어 놓은 걸 저는 양쪽에 밀가루를 묻히지 않을 거예요. 뒷면만 이렇게 밀가루를 묻히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붙일 때 더 예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꼭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번 톡톡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얗게 잘 꼼꼼하게, 이렇게 앞면은 밀가루 전혀 안 묻히고요. 뒷면만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 주셔야 됩니다. 많이 묻으면 톡톡 털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제 후라이팬에 열을 올려 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세요. 열이 오르는 동안 저는 여기 계란물을 입혀서 위에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계란물에 퐁당 담가서 흠뻑 적셔 주세요. 기름을 골고루 이렇게 펼쳐 주세요. 아주 예쁘게 잘 구워졌습니다. 세 번째, 오징어 채전입니다. 오징어채를 볼에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오징어채는 180g입니다. 우유를 부어줄 건데요. 비린 맛도 없애지지만 맛있게 담백하게 하기 위해 우유를 붓겠습니다. 이렇게 꼭꼭 잠기게 눌러주세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담가주세요. 15분 담가 놓은 오징어가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5분 지나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제 부드러워진 걸 우유에서 건져서 꼭 짜주세요. 맹물에다 오징어채를 담그면 이렇게 물이 다 빠져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유에다 이렇게 담그면 비린맛도 잡아주고 이 담백함이 이게 묻어나요. 그리고 오징어 맛도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우유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짜놓은 오징어채를 이제 가늘게 썰 거예요. 아주 작게. 전을 부쳐야 하니까 작게 썰어주세요. 작게 썰어야 부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맛살 2개도 같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잘라서 이것도 작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잘라 주세요. 청양고추 2개도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도 작게 썰어 주세요. 10십자로 매콤해야 되니까 씨는 빼지 않고 썰겠습니다. 작게 썰어 주세요. 청양고추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파프리카 한 4분의 1쪽 하고요. 저는 홍고추를 넣을 거예요. 알록달록하면 색도 이쁘고 맛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쓰겠습니다. 홍고추도 10십자로 해서 작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홍고추도 준비해 주시고요. 파프리카 노란 것도 가늘게 썰어 주세요. 자, 파프리카를 다 썰으셨으면요. 여기서 좀 물이 좀 잘 나오니까 한번 요거는 키친타올에 해서 한번 물기 한번 잡아 주세요. 이제 이 모든 재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란 2개 알끈이 제거해 주셨고요. 그리고 풀어 주세요. 부침가루 소복하게 1수저, 2수저 넣어 주세요. 풀어 주세요. 자, 이제 잘 계란물을 풀었는데요.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잘 섞어 주세요. 소금을 1티스푼 넣어 주세요. 소금은 기호에 따라 적게 넣으셔도 됩니다. 불을 켜 주세요. 기름을 넉넉히 부어 주세요. 열이 오르면 1수저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번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야채가 들어가니까 색깔도 이쁘고요. 아주 맛도 매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타지 않게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요. 중약불에서 부쳐주세요. 명절에 새롭게 오징어 전 한번 부쳐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번째, 팽이버섯전입니다. 팽이버섯을 비닐 안에 있는 상태에서 칼로 밑동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을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물기를 꽉 짜주세요. 밑동이 붙어있는 버섯을 손으로 분리해주세요. 칼로
작게 잘라주세요.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섬유소와 수분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으로 맛과 영양이 좋아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를 작게 썰어주세요. 맛살 2개를 결대로 잘라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큰 볼에 팽이버섯을 담고 부침가루 2수저를 넣고 계란 4개를 넣어 반죽해 주세요. 소금 3분의 2수저 넣어준 후 잘 섞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도 넣어주시는데요. 전 추가로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1개씩 더 넣었습니다. 불 위에 후라이팬을 올린 후 팽이버섯을 한 수저씩 올려주세요. 불은 중불로 해주세요. 팽이버섯이 풍부한 식이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증을 예방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면 뒤집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가 들어가 매콤하고 색감도 예뻐 맛있어 보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팽이버섯을 부쳐주세요.
이번엔 준비한 맛살을 넣어 팽이버섯전을 부쳐보겠습니다. 맛살이 쫄깃함이 있어서인지 맛과 식감까지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맛을 각각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 동그랑땡입니다. 갈아놓은 돼지고기를 먼저 핏물을 빼주겠습니다. 키친타올에 이렇게 담아서 핏물을 한번 빼주세요. 볼에 이렇게 담아주세요. 제가 준비한 돼지고기는 400g입니다. 이제 두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돼지고기에 딱 반 200g을 준비했습니다. 면포에 이렇게 좀 잘라서 좀 짜주세요. 이렇게 면포 안에서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물기도 빠지고 두부가 잘 으깨집니다. 양파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너무 커서 저는 반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칼집을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내주세요. 그리고 반 잘라서 썰어주세요. 작게 썰어주세요. 당근도 작게 썰어주세요. 60g 정도? 네, 대략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근도 이렇게 작게 썰어주세요. 쪽파를 작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청고추와 홍고추는 고명에 올리기 위해서 썰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작게 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씨는 이렇게 좀 솔솔 털어서 씨는 빼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고기에 양념을 하겠습니다. 저는 맛소금 2분의 1 큰술을 넣겠습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운 소금으로 해야 잘 녹고 와서 짜지 않아요. 그리고 참기름 1큰술, 마늘도 1큰술, 그리고 후춧가루도 넣어주세요. 먼저 조물조물 고기부터 간이 배일 수 있게 잘 버무려 주세요. 두부 꽉 짜놓은 거 200g 넣어서 양념을 해주세요. 잘 섞일 수 있게 조물조물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묻혀주세요. 이렇게 고기가 두부랑 똑같이 들어가면 두부 맛이 너무 강해요.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1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야채를 한 가지씩 넣겠습니다. 양파와 당근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건 잘 섞어만 주시면 돼요. 이거는 썩는 기분으로 이렇게 고르게 잘 섞어주시면 쪽파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으깨지지 않게 살살 섞어주세요. 가볍게
너무 으깨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고르게 잘 섞어졌으면 이제 반죽은 이제 이렇게 다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부치겠습니다. 계란을 풀겠습니다. 계란 4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개는 노른자만 넣겠습니다. 이제 하얀 알끈이는 제거해 주세요. 계란을 풀어 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부침가루를 쟁반에 넓게 해서 펴주세요. 이건 제가 야쿠르트 병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이용할 건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걸 쓰시면 굉장히 편해요. 한번 제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반죽을 먼저 이 틀 안에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걸 꼭 눌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주 같은 모양 크기로 나와서 참 예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안에 쏙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침가루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가면서 단단하게 눌러 주세요. 다시 쏙 빼서 이렇게 하면 아주 신경도 안 쓰고 아주 모양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 주세요. 자, 반죽을 예쁘게 모양 틀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씌워 예쁘게 부쳐 보겠습니다. 불을 켜겠습니다. 동그랑땡은 이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하기 쉬워요. 약한 불에 천천히 잘 부쳐 주셔야 됩니다. 기름은 넉넉히 이렇게 부어 주세요. 예, 이제 열이 올라서 하나씩 올려놓겠습니다. 기름이 이렇게 골고루 잘 가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썰어 놓았던 제가 고명을 올려 보겠습니다. 꼭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반죽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들어가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천천히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지글지글 끓어오르면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맛있게 잘 익었네요.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이 정도는 익은 것 같아요. 이게 익었습니다. 이제 요건 꺼내서 키친타올에 해서 기름을 빼주세요. 담백한 동그랑땡이 완성되었습니다. 6번째 고추전과 깻잎전입니다. 네, 고추를 썰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을 잘라주시고요. 아랫부분도 요 뾰족한 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반을 쭉 잘라주세요. 줄기하고 씨는 작은 수저로 이렇게 긁어서 제거해 주세요. 고추를 이렇게 잘 씨를 제거했습니다. 미니 파프리카인데요. 미니 파프리카도 고추전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잘 갈라서요. 이거는 꼭지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좀 반으로 예쁘게 잘라주겠습니다. 제거하지 않고 꼭지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안에 있는 씨를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알록달록해서 이렇게 쓰면 고추전을 다 만들어 놓으면 이쁘고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미니 파프리카를 사용했습니다. 미니 파프리카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깻잎 전을 할 건데요. 깻잎 꼭지를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당근은 2분의 1 사용하겠습니다. 당근은 잘게 썰어주세요. 얇게 해서 아주 작게 썰어주세요. 당근을 작게 이렇게 썰었습니다. 양파를 썰겠습니다. 양파 큰 건 반 개 사용해 주시고요. 저는 양파가 작아서 한 개를 다 쓰겠습니다.
자, 양파도 이렇게 작게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쪽파는 이렇게 한 12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쪽파도 아주 작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쪽파도 작게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키친타올에 이렇게 소고기 다진 걸 올려서 핏물을 한번 빼겠습니다.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소고기는 500g입니다. 핏물을 뺐으면 볼에 옮겨서 담아주세요. 두부를 이제 넣을 건데요. 고기가 아까 다진 육이 500g 들어가면 두부는 딱 반 250g을 쓰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대충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대충 이렇게 으깨주신 다음에요. 면포에 두부를 올린 다음에 꽉 짜주세요. 이제 두부의 물기를 꽉 짰거든요. 이제 여기다 소고기 갈아 놓은 데다 두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소고기랑 이렇게 한번 조물조물 좀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다 섞어 주셨으면요. 이제 전 맛소금 3분의 2 큰술 넣어 주세요. 참기름 1큰술, 반 큰술 더 넣어 주시고요. 이제 후춧가루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섞어 주세요. 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고기를 치대줬으면 이제 하나씩 넣어서 양념을 넣겠습니다. 썰어놨던 당근, 양파 다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섞어주세요. 이제 마늘도 1큰술 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쪽파 이제 다 넣어주세요. 이제 소를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잠시 꼭꼭 눌러놔 주세요. 계란물을 만들겠습니다. 계란 먼저 3개를 넣어주세요. 계란 하나는 노른자만 넣겠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밀가루를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넓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고추 안쪽에 밀가루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미니 파프리카도 이렇게 속에 밀가루를 톡 이렇게 발라주세요. 깻잎도 안쪽 면에 밀가루를 이렇게 톡톡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재료를 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고추 속에 소를 집어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추하고 비슷하게 넘치지 않게 꼭꼭 눌러서 고추소를 예쁘게 담아주세요. 이렇게요. 미니 파프리카도 담겠습니다. 미니 파프리카도 똑같이 소를 담아서 넘치지 않게 평평하게 꼭꼭 눌러서 담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담아주세요. 깻잎은 가운데 이렇게 담아주신 다음에요. 펼쳐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말아주시고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꼭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반쪽만 일반적으로 하는 깻잎 모양입니다. 골고루 이렇게 펴주세요. 반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방법 2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를 담아서 준비해주세요. 모든 재료에 이제 소를 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렇게 풋고추, 미니 파프리카, 그리고 이건 전 청양고추도 넣었어요. 그리고 깻잎은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단달형 삼각형으로 이렇게 소를 다 담았습니다. 이제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불의 조절은 중약불로 해주세요. 계란물을 충분히 적신 고추를 하나씩 이제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붙여주세요. 소고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가
돼지고기를 할 경우에는 좀 익는 속도도 늦어지면 안 익을까봐 걱정을 하는데요. 소고기는 돼지고기가 달라서 그렇게 뭐 익히는데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릇노릇 해주면 이제 뒤집어 주세요. 뒤집은 후에는 고추를 이렇게 많이 익히진 않을 거예요. 살짝만 익혀서 꺼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노릇노릇해진 거 이제 빼주세요. 고기는 다 익은 것 같아요. 이 고추 뒷면은 너무 많이 익으면 맛이 없어요. 이 정도 해서 이제 다 꺼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추전을 부쳐주세요. 이제 파프리카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색깔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미니 파프리카를 이렇게 하니까요. 약한 불에서, 이거는 약한 불에서 은근히 익혀주세요.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고기색이 다 익은 것 같아요.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살짝씩 익었으면 이제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이제 깻잎을 부치겠습니다. 깻잎도 중약불에서 부치겠습니다. 깻잎은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묻힌 다음에 계란물을 묻혀 주셔야 됩니다. 계란물에 담그겠습니다. 자, 이제 열이 오르면 하나씩 올려주세요.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붙여졌네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풀 오르니까 삼각형으로 접은 건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깻잎향도 올라오고 아주 맛있게 잘 부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빼겠습니다. 고추전과 깻잎전이 완성되었습니다. 7번째 동태전입니다. 제가 준비한 동태전은 800g입니다. 잘 녹았는데요. 이렇게 물기가 있어요. 이걸 물기를 한번 빼주기 위해 채반에 올려서 물기를 한번 빼주세요. 채반에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고명에 올라갈 홍고추, 청양고추, 쑥갓을 준비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씨는 이렇게 좀 털어주세요. 청양고추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씨를 털어서 준비해주세요. 세 가지 재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채반에서 물기를 제거했는데요. 키친타올로 한번 물기를 더 잡아주겠습니다. 물기를 뺀 키친타올을 걷어낸 후 쟁반 위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키친타올을 걷어내고 여기 쟁반에 옮겼는데요. 아직도 물기가 촉촉해요. 이때 저희 맛소금으로 간을 이렇게 솔솔 뿌려주세요. 소금으로. 이렇게 소금을 뿌린 후 15분 정도 소금에 이렇게 재워주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아있는 동태도 이렇게 소금으로 밑간을 해주세요. 15분 동안 소금에 절였는데요. 살도 확실히 좀 단단해졌습니다. 좀 물기가 있어서 좀 키친타올에 한번 꼭꼭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이제 쟁반에 옮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물기 약간 이제 제거를 했는데요. 요 위에 마지막으로 후춧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머지 동태도 후춧가루를 뿌려주세요. 계란물을 만들겠습니다.
계란 한 개는 노른자만 넣겠습니다. 잘 풀어주세요. 밀가루를 넓게 펼쳐주세요. 이제 동태에 옷을 입히겠습니다. 밑간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부침가루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생선이 탱글탱글 소금간이 잘 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밀가루 옷을 펴주세요. 먼저 동태에 이렇게 밀가루를 묻혔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담궈주세요. 계란물에. 충분히 잘 계란물을 입힐 수 있게 담가 주시고요. 불을 켜겠습니다. 동태전은 너무 약한 불에 하면 안 돼요. 좀 센 불에서 생선이라서 잘 익혀야 되기 때문에 센 불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열이 올라서 동태전을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훑어서 계란물을 깔끔하게 한 후 올려주세요. 고명으로 후추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뒤집은 후엔 불을 좀 약하게 줄여주세요. 그래야 고명 색깔이 타지 않고 예쁘게 나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고명을 올리니 맛깔스러워 보이네요. 8번째, 소고기 육전입니다. 오늘 준비한 홍두깨살은 600g입니다. 먼저 핏물을 빼주겠습니다. 지금 약간 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핏물을 빼겠습니다. 다시 위에 키친타올을 덮고 위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핏물을 빼주세요. 맨 위에까지 키친타올을 이렇게 덮어서 핏물을 빼주세요. 핏물이 다 빠져서 이제 키친타올을 걷고 이쪽에 다시 옮겨서 이제 소금 간을 하겠습니다. 고운 소금으로 소고기 위에 살살 뿌려주세요. 그리고 후추도 같이 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과 후추를 이제 다 뿌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재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란은 이제 4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계란 3개를 먼저 이렇게 볼에 담아 놓으시고요. 하나는 노른자만 넣겠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전분가루를 넓은 병반에 납작하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재워놓았던 고기를 여기 전분가루를 이렇게 묻혀주세요. 뽀득뽀득한 전분 위에 올려 꽁꽁 눌러주세요. 한쪽에 이렇게 전분가루를 묻힌 다음에 옆에 놔두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분가루를 묻혀주세요. 전분가루를 다 묻혔습니다. 이제 계란물을 씌워 부쳐보겠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먼저 좀 불을 세게 먼저 해주세요. 기름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먼저 센 불로 해주시다가요. 고기 올리면 중불로 줄여주세요. 저는 이제 계란물을 입히겠습니다.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소고기는 너무 오래 구우면 질겨져서 맛이 없습니다. 살짝씩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핏물이 올라오고 있죠? 밑에서는 익고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키친타올 위에 올려 기름기를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주세요. 중간중간에 한번 프라이팬도 닦아주시면 더 깨끗하게 붙여질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9가지 전 요리를 했는데요. 모두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